숙박업체를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. 건물이 조금 낡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엊그제 숙박했던 손님이 발에 욕실 문에 껴서 다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. 119 신고를 했고 병원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손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. 잘 이해는 안 갔지만 소문이 나쁘게 나가기라도 할까봐 치료비 명목으로 한 30만 원 정도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치료비는 물론이고 다 나을 때까지 자기가 일하지 못한 것만큼 급여까지 내라고 합니다. 제가 알고 있기로는 뼈에는 이상이 없고 한 5바늘 정도 꿰매는 치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손님은 완강하게 나오고 있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. 욕실 입구에 발 조심이라는 문구까지 써놨는데 정말로 제 책임이 있는 걸까요? 일단은 숙박업체 운영 중이시고 고객이 이제 발을 다친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? 참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. 다친 그쵸. 분도 좀 그러실 것 같고 또 숙박업체 분도 이제 문구까지 써놨는데 그쵸. 이렇게 큰 액수를 손해배상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좀 법적으로 궁금하신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.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도 변호사님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발 조심, 뭐 이렇게 경고하는 문구를 욕실 앞에 이제 부착을 해놓으셨다고 하셨어요. 그렇다면 손님이 이걸 보고 조금은 더 주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? 네, 경고 문구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. 그래서 경고 문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다, 고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판례의 입장으로는 주의 문구 부착만으로는 필요 조치를 다 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세세히 살펴보면 경고 문구가 어디 붙어 있었느냐,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, 뭐 문구의 색깔은 어떠했냐,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필요한 조치들을 했느냐,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이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. 네. 일단은 상대방도 일부 과실, 우리도 일부 과실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다면 상대방, 이 고객이죠. 고객이 상담자분에게 뭐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책임을 좀 물 수가 있을까요?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잘 볼 수 있는 곳이었는지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눈에 들어오는 색깔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문에 끼셨다고 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필요 조치들을 했는지 네, 욕실 문에 대해서 어떤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을 때 그래도 뭐 몇 프로, 뭐 보통 15%에서 50%뭐 넘게는 60%까지도 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요. 네, 그 정도의 책임을 지금 상담자분에게 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상담자분도 거기 이제 발 조심이라는 문구를 해두신 거를 보면 뭔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네. 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문구를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어떻게 어느 부분에 어떤 문구로 어떻게 부착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이 고객이 아니 나 발 다쳐서 일을 못했으니까 내가 일을 못한 만큼의 급여 상당을 나에게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 요구는 과연 정당할까요?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일부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네. 이제 급여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100%다 이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상대방 입장인 것 같은데요. 네. 그렇게는 되지는 않을 것 그쵸.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비 오는 날 지하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발목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역시 주의 문구를 부착은 해두었습니다. 계단에. 그런데 이제 뭐 발판을 계단 끝에 고정시킨다든지 뭐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50%의 판결을 냈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급여 수준까지 인정되기는 어렵고, 네,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금액의 뭐 절반이나 그 이하 수준까지 배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
마지막으로 이 상담자분과 같은 뭐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법적인 좀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소송으로 가기에는 부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. 많으실 거예요. 금액적으로도 그 배상금이나 뭐 지금 소송하는 금액이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.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상대방이 다소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이제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런 요구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경우에 소송으로 가도 100%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서로 좀 좋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상담자분의 책임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이 고객이 잘못한 부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비라든지 뭐 급여 이런 걸 다 당연히 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책임을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지에 대해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